저작거리에서 술 장사를 하는 박씨. 맛있게 드시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시오. 그때 예예. 상당수 말패들이 장사를 방해하더니 켜 입고 있네요. 기억났어? 야 잡아. 도망치는 박씨를 뒤쫓는데 가까스로 빠져나간 박씨는 저 좀 숨겨주십시오. 잡히면 저 맞아 죽습니다요. 맞아 죽으면 안 돼. 한 꽃도령의 도움을 받아 마구간에 숨는데요. 좀 더. 구석. 어디 있는 거야? 헐. 일로 도망치는 거 못 봤어? 그런데 저기 있다. 끌려 나온 박씨가 부당한 자릿세를 낼 수 없다고 버티자 나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쳐먹. 재차 주먹질하는 그때 뭐야 이. 근처 숙소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뭐야 이. 뭐? 원흉인 꽃도령이 내빼버립니다. 그 꽃도령 강한수는 바로 얼마 전 한양에 왔는데요. 조선 백성들은 법으로만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백성들은 송사를 통해 군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글도 법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의 송사를 돕는 이들이 생겨났으니 그들을 외지부라 하였다. 송사를 돕는 조선판 변호사 외지부가 한수의 업이었죠. 외지부 사무소를 차려야지. 총구석에서 긁어모았던 전부 저 배편사한테 다 쏟아부으시고. 모르겠느냐? 이 눈에 보이는 모두가 내 돈줄. 목으론 이곳이 제일이다. 당장 돈이 없는 한수는 마포나루에 배를 대놓고 간이외지부 사무소를 차리게 됩니다. 아주 마음에 들군 한약 냄새. 그런데도 불쌍한 백성 박씨를 돕지 않았던 어떤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자 외지부 강한 시경시다. 외지부 강한 마님도 하나자. 속사정을 알리 없는 이현주는 강한수? 조선 제일 외지부 강하자. 심한. 외지부인 한수가 그저 괘씸하지요. 누구야 이. 자, 국밥 두 그릇이요. 연주는 도성 외곽에 사람들로 붐비는 마포나루에 소원각이라는 여각을 열었는데요. 시원하게 한잔 하십시오. 객주 노릇을 하는 홍씨의 여종 소원으로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인, 마님. 맛있게 드세요. 만약 연주의 진짜 정체가 들통이라도 난다면 왕실까지 발칵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선의 임금 이효의 누이인 연주의 진짜 정체는 전하. 노이. 조선의 공주였죠. 그런데 정변을 일으켜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훈구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했고 선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추대된 이효는 허수아비 왕이었는데 탐관 놀이들한테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휼할 목적으로 여각을 열었던 연주.
궁극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법이 되어야 한다. 이젠 그 말뜻을 조금은 알 것 같다. 한편 박 씨는 장사를 방해하는 한양 제1상단 장씨상단에 송사를 걸려하지만 딴 데가 살아보시오. 장시상단의 송. 나 못해. 작시 상자는 우리 상대가 안 돼. 여기서 이러지 마시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박 씨의 집에 잘 탄다. 불까지 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꾸. 결국 박 씨는 한수한테 송사를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드십시오.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소. 한수는 송사를 맡기길 기다렸다는 듯 야식을 대접하더니 자, 참말 잘 오셨소. 우리 강한수 외주부 나리께서는 민법, 형법, 상법 가릴 것 없이 송사만 맡았다면 백전백승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고요. 내가 이제부터 대개 외지부이자 동아줄이자 지푸라기가 되어주겠어. 자기 일처럼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며 형님 아우 하기로 하죠. 아우야 하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형님의 사촌 아우가 될 겁니다. 성관 앞에서도 그리 소개할 거고요. 예. 들어압니다. 세간에서 외지부를 무례변이 협작군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송사에 나설 때는 보통 의뢰인의 친인척을 가장한다고요. 내가 이 송사를 내 일처럼 매우 진정성 있게 임하기 위해서라오. 뭘 해? 송사를 하네. 궁궐 납품을 앞두고 있었던 장씨상단의 장대방은 불경한 송사에 휘말려서 화가 나는데 지금 우리 상단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 몰라. 그럼 우리도 유명한 외지부를 알아올까쇼? 입 닥치고 찌그러져 있어. 버러지 같은 놈들. 사실 한수가 장대방한테 송사를 건태인 다른 이유가 있는 듯했지요. 밖에 있던 연주는 박씨 송사를 맡은 한수를 감시 중이었는데 이거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얼마짜리? 잘 가라. 박씨 집에 불났을 당시 한수를 봤기 때문이었고 송사를 막기 위해 박씨 집에 불을 질렀던 건 한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해야죠. 당장 관아에다. 하면 박지성선 누가 하고? 벌 주는 게 중요해? 사람 구하는 게 중요해? 얼마 후 서로 소송에 합의했다는 시송다짐을 읽으며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법에 따라 공정히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장대방이 재판을 주관하는 송간판위원 대감한테 뇌물을 바쳤죠. 원측 박 씨가 폭력 행사와 생업 방해 그리고 재물 손괴 등의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계속해서 양쪽의 입장을 들은 판윤대감은 역시나 장대방 편을 들어주는데 장씨 상단 덕분에 마포 일대의 상권이 꽤 많이 활성화되고 꽤 많은 세금을 나라에 바치고 있다지. 세금은 우리도 냅니다. 하지만 선왕이 만든 법률 대전을 달달 외운 한수가 맞받아치고 저희는 국법대로 장사를 한 것뿐인데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대전에 그런 것까지 써져 있느냐? 저희는 관례를 따른 것이옵니다. 통상적으로 술은 지역마다 한 상단에서만 제조하고 유통해 왔사옵니다. 장씨상단 객주 조철주가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례를 제출하는 그때 이보게! 갑자기 명나라 말을 하는 한수. 뭐 임마? 우리말로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선 우리 말을 해야 통하지 않습니까? 법도 마찬가지. 조객주가 가지고 온 판례는 경인년 4월 초 3일 우리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 송사의 판례이옵니다. 조선에선 조선의 법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열변을 토하더니 판윤대감께서 진봉하시는 것은 우리 조선의 국법입니까? 아님 이 장씨상단이 내세우는 명나라의 판례입니까? 민중까지 동요시켜서 여긴 어디? 조선! 우리는 누구?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이에 원칙에 매아주 장사를 허하는 것은 물론이요 행패를 부린 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승산 없었던 재판을 통쾌하게 역전시켜 버렸죠. 전부 보상하도록 하라. 관할 수령도 아직 다 익히지 못한 대전을 그리 세세히도 꿰고 있다니. 이제 매아주 팔길이 열렸으니 이번 장날에 팔아서 지금은 못 주고 직후 정산에 들어간 한수는 가진 게 없는 박씨의 살림살이를 탈탈 터는데요. 왜들 이러시오? 제가상 없이 아버님 제사를 어찌 지내라고? 정말 해도 너무들 하시오. 죽을 놈을 살려주는 내게 누나를 불안하는 놈이 더 너무한 게 아니야. 다 드리라. 이 사람들 덕에 우리가 장사라도 하게 됐다 이가. 돈 되는 거라면 일단 챙기고 보는데 뭐 하는 짓이오? 고작 이따위 것을 채우자고 그 일을 한 것이오? 이따위군? 연주가 돈 벌어지 한수를 방화범으로 관아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저놈이 박씨집에 불을 질렀어. 정말 장시상단 놈들이 아니라 외집은 아니 짓이오? 그런데 한수가 불을 지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내가 죽을락 했다. 박씨 모치는 자식한테 짐덩어리가 될까봐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아이고, 우리 식구 박준인데, 아이고. 어차피 죽을 양반이 술독에 똥가루가 들어가든 잿가루가 들어가든 뭔 상관이람. 때마침 불을 지른 한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자식에게는 어미가 필요하오. 그때 내가 깨달았다. 엄마라는 걸.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연주는 자신이 한수를 오해했다는 걸 깨닫죠. 나 죽네 나 죽어. 아이고. 하지만 한수는 오랜 벗 동치와 곤장을 맞았는데요. 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된대요? 그나마 정상 참작에서 곤장 20대란다. 여자를 꽤나 밝히는 한수는 기방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엉덩이까지 받친 거 치곤 성과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죽음은 지금부터 해야지. 그건 그렇고 같은 장소에 있던 제조 박재수는 장씨 상단의 궁궐 납품권을 취소해버렸죠. 손톱만한 흠결이라도 잡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인간들이 모두 모인 곳이라네. 송사에나 말린 상단을 누가 상대해 주겠나? 응? 아이고. 송사에서 망신을 당했던 장대방은 이곳에 한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귀가하던 한수는 수상한 기척을 느끼는데 연주가 실수로 한수를 신고했던 걸 사과하러 왔는데요. 그 조용하게
좋습니다. 그게 지금 사과하는 말투냐? 태어나 처음 해보는 사과입니다. 단히 말투가 익숙지 않을 밖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내가 이 넓은 아량으로 제대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아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 사과법을 알려주마. 자, 우선 이렇게 두 손을 모아라. 두 눈도 질끈 감아라. 마음이 동한 한수가 사과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내 볼에 입이라도 맞춰주련? 예? 농이십니까? 진심입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말을 하면 좀... 사과할 필요 없다. 불지른 건 사실이니 넘어가 주겠다고 말하는 그때 그림 좋다. 장대방의 수족 추사리 두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납치당한 한수는 독사가 드글드글한 원통 위에 매달린 상태였고 또 보는구나. 장대박? 웃어. 왜 이제 왔어 장대박? 나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어? 뒤이어 나타난 장대방을 만나길 기다려온 것처럼 대했는데요. 설마 처음부터 내게 볼 일이 있었더냐?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여기 이렇게 이꼴로 묶여있을 리가 없잖아. 어? 장대박. 식솔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라. 과거 장대방과 어떤 악연이 있는 한수는 내가 당신 살려줄게. 장대방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며 영문모를 소리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니까. 어? 이번에 그 물 먹은 군벌 납품권 있지 않소? 한수는 대뜸 궁궐 납품권을 따다 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이놈이 무슨 수를? 야, 순간적으로 추살의 칼을 빼앗고 박재조가 혈안이 돼서 찾는 그림을 가져오겠다고 흥정합니다. 이놈이 어찌? 그림 가진 표시란 놈을 내가 좀 압니다. 명나라의 귀한 그림을 훔쳤던 표씨는 엿먹자! 조선의 아이들까지 납치했죠. 어찌된 영문인지 그놈이 지금 한성모 옥사에 갇혀 있답니다. 내가 이 외지부 실력을 발휘해서 그놈을 풀어주고 이 수임료 대신 그림을 받아줄까 하오만. 어떻소? 네 놈을 믿으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뭐야? 연주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니 담보를 세우자고 제안하는데요. 담보로 300냥이면 어떻습니까? 좋다. 담보는 내가 정하지. 장대방이 연주를 위협하자 한수는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데 300냥은 좋게 나가겠는걸. 좋습니다. 잠깐 둘이 얘기할 시간을 좀 주시겠소?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으실 거면 예 없습니다.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식혀서 한 일이니까요. 나리를 믿어보고 싶어서요. 연주는 법으로 불쌍한 백성을 구했던 외지부 한수와 연을 맺고 싶었는데 무엇까지 해낼 수 있는 놈인지 궁금해졌다. 나리께 한눈에 반했어요. 돌았구나. 예. 아, 예?
갑작스러운 고백 공격에 헛소리하지 말고 갈 길이나 가라고 말리지만 한번 믿어보십시오. 어떻게 형님을 좋아할 수가 있지? 뭐? 이 배퍼도 있고 강단도 있고 똘끼도 있어 보여. 그 뱃놈들 상대하는 여각에서 일하느라 갈고 닦은 이 내공 같은 게 좀 느껴진단 말이지. 근데 비린내가 전혀 안 난단 말이야. 청포향인가? 사실 누군가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처음 받아봤던 한수도 연주한테 반한 듯했죠. 야 몰라. 너도 한 번도 안 했잖아. 에이씨. 사실 표씨를 찾아내서 한성부 옥사에 가둔 건 한수였는데요. 딸포 가까이 도성을 이잡듯이 뛰어서 간신히 찾았구만. 그걸 풀어준다고? 진정해, 알았어. 장대방을 낚기 위해 표씨가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그 미끼로 장대방을 뭐 어떻게 낚는다는 건데요? 내 아버지가 당했던 거 그대로 갚아줘야지. 나를 무죄방면시켜주겠다. 곧장 한수는 옥사에 갇힌 표씨의 송사를 맡아주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다른 거 있지 않소? 파렴치한 인신매매범 표씨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무리한 요구를 하지요. 배도 한 척 준비를 해주시고 애들은 니들이 살아. 헐값에 팔게. 100냥. 100냥? 저런 놈 풀어주면 앞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몰라요. 배를 빌려달라. 이를 수락한 한수는 표씨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위증을 꼭 장대방이 해주길 바라고 위증을 하란 말인 듯한데 뭐 그럴 거면 내가 꼭 대방 어른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대방 어른과 전 얼마 전까지 송사로 얽혀서 서로의 얼굴을 붉힌 사이 아닙니까? 절대로 저한테 매수당해서 위증을 하실 분이 아니시지요. 장대방은 궁궐 납품권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 해주겠다고 답합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방 어른. 달리 뾰족한 수가 없질 않느냐. 한수가 의심스러웠던 장시상단 조객주는 강한수한테 다른 꿍꿍이가 없는지 알아오겠습니다. 그의 뒤를 캐기 위해 연주를 풀어주죠. 그런 놈을 풀어준다고요? 당장 가서 말려야겠습니다. 아주 아작을 내야지. 전 그냥 시간만 끌어도 되는 거네요. 하면 절 깨끗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알았다. 표씨와 거래를 마친 한수는 아이들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거 잘하면 돈 더 벌 수 있는 거 맞지? 복수가 기본, 돈은 당연. 장대방 선박보다 더 좋은 거로 하나 장만합시다. 좋아, 가자. 그런데 흉악범을 풀어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연주가 주량 대결을 신청했고 술판을 버리는데 술? 먼저 쓰러지는 쪽이 지는 것이다. 술을 드리거라. 한때 내가 기방에서 지옥의 술 항아리라 불렸던 걸 알란가 모르겠네. 응? 천당의 술잔이라 아프다. 저랑 술래기를 붙으면 천당을 본다고. 표씨의 송사를 맡을지 말지를 놓고 내기 술 대결이 펼쳐지죠. 자, 이자. 한편 조객주는 표씨 사건 일지를 입수했는데 최초 신고자가 아름골에 사는 5월이란 계집일세 기녀라 하더군. 한수와 어울렸던 기생을 보고 표씨 체포 배후에 한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희는 괜찮소? 너가 똥치보다 낫다. 강한수 그놈이. 그 무렵 한수가 톡까지 해가며 한동이를 전부 비우면서 대결의 승자가 됩니다. 뒷간에 좀 다녀오마 똥치야. 가자. 여기 와요. 천당이 술잔이라면서요. 술잔만 잡으면 천당 간다고 내가 붙여드린 배가. 나와 이씨. 대낮부터 먹지도 못한 술을 가만히 좀 계셔. 뭔진 모르겠지만
그 꽁꽁이 들키고 싶지 않으면 왼쪽에 있는 술만 들어요. 사실 한수가 무탈하게 표시 송사를 맡을 수 있도록 져준 것이었죠. 그 흉악범 풀어주는 걸 돕겠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말했잖아요. 이번에 믿어드리고 싶다고요. 형님 진짜로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없다. 서두르자. 예. 얼마 후 열린 표시 재판에서 한수는 계획대로 장대방을 증인으로 부르는데요. 소인 상단을 운영하는 대방 장가라옵니다. 그날 자네가 저기 있는 표시와 함께 있었던 게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판윤대감. 그런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뭐라? 표씨는 그날 밤 혼자 있었다며 장대방을 범인으로 몰기 시작하고 그날 표씨와 함께 있었던 게 확실합니까? 장대방은 지금 표씨를 도우려는 겁니다. 이자가 진범이요.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진범밖에 더 있겠소. 허나 굳이 이자가 나를 도우려는 이유는 나도 모르겠소.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판윤대감. 저는 아이들 납치 사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사옵니다. 헌데 왜 표시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했느냐? 장대방은 한수한테 속아서 위증을 한 거라고 반발하는데 저놈에게 속아서 한 위증입니다. 억울합니다, 판윤대감. 제 행적을 증언해줄 조객주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객주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평소 상하관계로 그만큼 제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조객주입니다. 증인으로 나선 조객주는 강해지부의 말이 맞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은 뜻밖의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장대방이옵니다. 뭐라? 니는 지금 뭐라 했느냐? 소인도 방금 상단의 선박들을 점검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옵니다. 저희 배에 이름 모를 아이들 10대 명이 갇혀 있었사옵니다. 사실 한수는 자신의 뒤를 캐고 다녔던 조객주와 재판 전에 만났는데 그만큼 야심도 크시겠죠? 응? 누구 한 사람을 몰락시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조객주는 납치당한 아이들이 장시상단 선박에 있는 걸 확인했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장대방과 함께 침몰하시겠소이까? 아님 장시상단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겠소이까? 함께 모함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조객주가 장대방을 배신했죠. 그동안 모시던 윗전을 거역하고 용기 내어 진실을 구하는 소인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조객주가 거짓을 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판윤대감. 그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꽤 상세히 고하라. 그날 저는 지주가 어떻습니까? 하지만 박재조한테 뇌물을 바치고 있었던 장대방은 행적을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질 않사옵니다. 판윤대감은 용의자로 전락한 장대방을 일단 옥사에 가둡니다. 일단은 장씨를 하옥하라. 아니 저 기억이 나사옵니다. 기억이. 덕분에 풀려난 표씨는 그림을 연주의 소원각에 맡겼다고 알려주는데 바로 코앞에 있었군. 갑시다. 고맙네. 고마워. 그 시각 박재조는 원상대감 유재세에게 약속했던 그림을 찾지 못해 화를 내고 있었는데 지중강! 한수에게 그림을 넘겨받은 조객주가 박재조에게 그림을 전해줍니다. 아니, 자네가 이걸 어찌? 얘기가 깁니다. 우선 급한 물부터 끄시지요. 자네도 같이 가세. 대조양관 그런데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아이들 유괴 혐의로 체포된 장 씨가 방금 영감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뭐라? 대감, 자네는 아랫사람 단속을 어찌하는 겐가? 처리를 하겠사옵니다. 자네 그림을 들고 따라오게. 예, 대감.
竟然能真的见到这幅画。都说在朝鲜以愿相大人的能力无所不能。 그림을 입수한 유재세는 도둑 맞았던 그림을 명나라 사신에게 돌려주죠. 二王子一定会非常高兴。자，请。 한편 장대방을 가둔 옥사에는 한수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열어보게. 한수의 복수 대상인 장대방은 누군가한테 누명을 씌웠던 일을 언급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구실 중자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면 끝난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영감 아닙니까? 감히 그 일을 입에 올려 잡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율간 놈이 왜 굴러가야 했는지는 까먹었나 보구나. 그 일에 관여한 듯한 박재조가 장대방을 죽일 기세로 마구 두들겨 패버리지요. 덤비지 못할 곳에 덤비는 놈의 최후란 항상 이런 거야. 어? 그때도 지금도 알겠느냐? 이 일이 밖으로 새 나간다면 니놈 둘도 무사치 못하리라. 예, 영감. 예. 사장님을 불러오겠네. 자네는 여기를 지키고 있겠네. 예. 직후 장대방을 일으켜 세운 한수가 7년 전에 있었던 일의 배후를 캐묻는데 이제 좀 알겠어? 내 아버지의 심정을. 내 아버지 왜 죽였어? 누가 시킨 거야? 박재수? 추영우?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거스를 수 없는 명이었다. 충격적이게도 권력의 핵심부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듯 했습니다. 태어난 대로 주어진 대로 살 것이지 왜 뭔가를 바꾸려 들어 감히. 피끝에야 사대부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아가는 중인 주제에 비록 나는 쌍놈 출신으로 태어났어도 네 아비 한번 팔아넘긴 덕분에 원 없이 돈도 벌고 세상 구경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봤지. 장대방은 중인의 어중간한 사회적 위치와 세상을 바꾸려던 한수의 아버지를 비웃고는 장대방! 네 멍청한 애비야. 스스로 명을 재촉했지만 난 내가 왜 죽는지 알고 죽으니 죄악은 면했다. 끝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 7년 전 한수는 단란한 시골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부실한 밥상이 미안했던 어머니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목숨 같은 머리카락과 굴비를 맞바꾸셨고, 그런 아내에게 미안했던 아버진 여기서. 율간이었던 한수의 아버지 강원직은 책을 팔아 아내한테 줄 비단 주머니를 샀고, 아버지! 한수야. 이거 네가 산 거다. 서둘러 집에 돌아온 한수는 뭐야 이게? 아유 이거 먹지도 못하니까 뭐하러 돈 주고 사? 누군가가 잠시 놔두고 간 벗짐을 풀어보는데 어? 아니 이게 뭐야? 식솔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라. 당시 기찰 군관이었던 장대방이 모함을 당했던 한수 모자를 마구 때렸죠. 이후 모자는 관아로 끌려갔고, 제가 송사를 좀 무마해달라. 뇌물로 건넨 부찜이 분명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아버지는 사또한테 싹싹 빌었는데 제가 못짐을 받은 것이오니 부디 남편을 아니다 사또나리. 제 식솔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네의 잘못을 시인한다. 이 말이었다. 벗짐을 놓고 간 사람을 봤던 한수가 안악을 찾아오겠다고 나섰지만 한 시즌만, 딱 한 시즌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상조사가 이뤄지긴커녕 한수의 아버지는 즉결처형 당했습니다.
아버지. 여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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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한수의 어머니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챙긴 한수는 쫓아오는 군관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죠. 어머니, 괜찮아요. 이게 다 꿈이야. 꿈. 그때 나는 분노, 증오, 비탄, 회한, 고통 그 감정들이 한데 모이면 원통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할 것이다. 나의 이 지극한 원과 고통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것이 내가 외지부가 된 이유다. 한수는 조선 최고 권력자인 훈구파의 수장 유재세가 명나라 사신을 배웅하는 걸 지켜보는데요. 在朝鲜这几天，我过得非常舒心。院相大人，咱们后会有期。 명나라의 배에는 한수가 붙잡아놨던 흉악범 표씨가 묶여 있었고 原来你就是那个盗取二王子画的乌鸦。 분명 이틀 전에 조선을 떠났는데 왜 또 조선이야?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모르는구나! 역시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헌데 이럴 거면 애초에 왜 풀어준 겁니까? 아이들부터 무사히 구하기 위해 일단 표씨한테 협조하는 척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면 장대방이랑 처음에 한 거란 뭐예요? 그냥 풀려나려고 임기응변 부린 거야? 능글맞게 굴면서 장대방을 노렸던 이유를 끝까지 숨기죠. 너 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예? 하여 내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게지. 내게 실망하기 싫고. 걱정 마라. 나도 너 싫지 않다. 아니 날 위해서 인질까지 자처하는 걸 보고 내가 어찌 안 반하겠니. 나도 이 심장이 있는 사내인데. 허나 앞으로는 이렇게 내 일에 불쑥불쑥 끼어들지 말 거라. 저도 확답은 못 드립니다. 나리께서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셨으니까요. 제조 영감께서 바직을 당하셨다. 박제조와 장대방 누구한테 원한을 품은 것이냐? 마찬가지로 박씨송사로 장대방 눈밖에 나서 상단 주인을 바꾼 것뿐이라고 진위를 숨기는데 일개 외지부가 먹기엔 너무 무모하고 큰 결심 같은데. 제가 꿈이 좀 많이 큽니다. 조선 제1의 외지부로 한수, 제 이름 석자, 조선 팔도에 아주 멀리 그리고 널리 그리고 제대로 휘날릴 작정입니다. 내가 니노 앞니를 방해하려고 들면 나도 갈아치울 것이냐? 조선 제1의 상단 옆엔 조선 제1의 외지부가 있어야지요. 조객주는 한수에게 더 많은 보스를 주는 한편 추살에게 한수의 뒷조사를 지시하지요. 저가 보통 놈 아니다. 갈증 주는 놈이야. 제대로 파볼갑시오. 은밀히 움직이되 확실히 파헤쳐라. 돈독오른 한수를 지켜보고 있던 연주는 도성 최대 상단의 주인이 바뀐 게 의아하지요. 장가 상단에서 조가 상단으로 바뀌었사옵니다.
박재조가 장대방을 끊어냈다. 한편 유재세는 훈구의 곳간을 관리하는 박재조가 장대방을 끊어냈다는 걸 듣게 되는데 그 박재수는 믿을만한가? 그자에게 계속해서 우리 훈구의 곳간을 맡기도 되겠느냐 묻는 걸세. 당장은 대체할 사람이 없는 짓이라. 쟁송 중에 몇몇이 죽어나가는 거에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깟 사송에서 우리 사람이 진다는 것은 몹시 별일이야. 상대측 외지부는 실력이 워낙 출중했다 하옵니다. 선왕의 법률대전을 줄줄 외우는 한수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하지요. 대전이라. 그러고 보니 연주공주의 소식을 들은 지도 꽤 됐구만. 알아보겠습니다. 그 무렵 신나서 뛰어가는 연주를 누군가가 지켜보는데요. 한수를 찾아 신나게 뛰어온 연주는 저 어때요? 제 옷차림에서부터 남다른 각오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자신을 조수로 삼아달라고 하지요. 에? 제가 외지부 나리만의 다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강한수를 제 사람으로 길들이고자 하옵니다. 하오니 전하, 말하거라. 돈 좀 주시옵소서. 과연 한수는 부모님의 복수를 무사히 마치고 최고의 조선 변호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음 차례는 당신이야. MBC의 가상 역사극인 조선 변호사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복두의 계절 후속 드라마로 3월 31일 금요일에 첫 방영했는데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MBC에서 9시 50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유정난 이후에 가상 조선을 배경으로 참신한 소재인 조선판 변호사 외지부가 백성들의 민사소송을 돕는다는 줄거리가 정말 획기적이었는데요. 또한 부모의 원수들에게 재판으로 복수에 나선 강한수가 복수법정 활극 장르를 10분 살려서 송사를 해결할 때마다 정말 통쾌했습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금요일 토요일 MBC 오후 9시 50분에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